계속 하겠습니다. 거기 74페이지를 보시는데요. 교재. 해보니까 좀 어렵죠. 2장 처음에. 근데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적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약간 좀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받아들이셔야죠. 아,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왜 그렇게 할까를 계속 생각해 보고요. 왜? 그래서 조금 이따 다른 방법들도 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 적은 것 중에 제가 그 두 가지 적어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안 적어줬네. 그 1번 동그라미 1번이 있었고 동그라미 2번이 있었죠. 이렇게. 이유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1번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이게 발생주의 뭐 이것이죠? 그 발생주의에 따른 걸 우리가 2장에서 배운 2장. 여기 1번이 2장. 그 다음 요 2번이 뭐였어요? 아까 적어드린 게. 뭐 기중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랬죠. 이거는 나중에 13장 할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요것만 하잖아요, 지금. 1번. 그래서 요 장 적어 놓으세요. 2장, 13장. 아까 안 적어드려서. 74페이지 소모품의 처리 보겠습니다. 소모품의 처리. 1법과 2법이라는 게 나오고 예제 6번 나오는데 그 예제 6번을 같이 해볼게요.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이 우리 회계원리 진도 나갈 때 가급적이면 진도 나가는 부분을 미리 읽어보는 게 좋겠죠. 미리 읽어보고 모르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오시고 수업 시간에 같이 예제를 풀면서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안 되시면 쉬는 시간에 질문하고 집에 가서는 이해한 거 가지고 연습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책 읽어보려고 하면 이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설명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하지 마시고 꼭 예습을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제 6번을 보시는데 사무용 소모품을 현금 주고 사왔어요. 그럼 현금이 나간다는 거죠. 얼마 나가냐면 5만 원 나가요. 그럼 자산의 감소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예전에 강의할 때는 이 2장 진도를 가급적이면 그렇게 너무 늦게 안 나가고 오늘까지 해서 2장은 가급적 끝내려고 좀 빨리 나가고 이랬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나 혼자 진도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모르는구나. 그런 걸 느껴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시라고 하는 거고 오늘 2장의 종합문제 전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2장 종합문제 할 거니까 내일까지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잘 보시면 현금이 나갔다는 건 똑같은데요. 기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차변에 5만 원 적어야 되잖아요. 복식북이니까 5만 원 적는데 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한 다음에 차변에 적을 때 차변에 증가로 적을 수 있는 건데 차변에 증가로 적을 건 뭐 아니면 뭐라 그랬죠 우리? 자산 아니면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차피 이 회사는요, 이 소모품을 돈 주고 사왔는데 A4 용지라고 생각하세요. A4 용지를 돈 주고 사오면 A4 용지는 언젠간 다 써버리겠죠. 그걸 뭐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7월 5일날 샀으면 기말까지 대부분 다 쓰겠죠. A4 용지 금방 쓰는 건데. 그러면 돈 주고 사와서 그걸 다 써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써버리면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인 것 같죠. 근데 A4 용지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쓴 것들이. 보면 어때요? 뿌듯하죠, 이게. A4 용지가 있으니까. 자산이에요, 자산. 아직 안 썼기 때문에. 그럼 이걸 처음에 구입했을 때 뭐로 기록할 거냐, 이런 생각 해보면 자산이라는 생각을 드는 게 이 정상적이죠. 회계학 공부 좀 했으면. 왜냐면 아직 안 썼잖아요. 지금 사온 거잖아요. 7월 5일 날.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고 싶은 생각이 들면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이게 자산이거든요. 근데 구입했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도 있어요. 소모품 B라고.
이게요, 아까 했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어떤 분이 슈딘센 질문하는데, 아까 우리가 보험료를 1년치 얼마 냈다 그랬죠? 아까 12만원? 한 번에 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잡을 때 우리 뭐로 잡았어요? 보험료로 잡았죠? 그거, 그 비용으로 잡은 거죠, 비용으로. 보험료. 나갔을 때. 근데 그거요, 이렇게 해도 돼요. 처음에 나갔을 때 뭐로 잡아요?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로 잡아도 되고요. 그게 우리 회계학이라는 게 언제만 잘하면 되냐면 기말에만 잘하면 돼. 기말에만. 이제 회계학을 더 공부해 보시면 우린 결국 뭐 하자는 거냐면은 1년 동안 수익 비용 잡을 거하고 아직 수익 비용 잡을 수 없어서 기말에 자산 부채 잡아야 되는 거하고 구분만 잘하면 되는 구분만. 만약에 아까 그 예제를 처음에 선급보험료로 잡았다면은 기말연재 기간 경과된 것만큼 뭐 잡아주면 돼요? 보험료 잡아주면 되죠. 선급보험료 줄이고. 그렇게 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해줄 테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처음에 자산 잡을 것이냐 아니면 비용 잡을 것이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언제만 잘해주면 된다고요? 이날만 잘해주면 돼. 기말에. 기말에 가서 기말이 무슨 날이에요? 결산일인데 이날 가서 뭘 확인해야 돼요? 기말에. 기말에 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가봐야죠. A4 용지 얼마나 남았는지. A4 용지가 기말에 갔더니 좀 남았어요. 거기 보니 얼마 남았대요? 15,000원만큼 남아있대요. 안 쓴 게.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자산이구나. 내년도에 쓸 거니까. 그 A4 용지 내년에 쓰겠죠. 내년에 쓰면 내년도 비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얼마만큼만 썼다는 얘기예요? 35,000원만 썼다는 얘기죠. 그럼 올해 35,000원 비용 잡아야겠구나. 15,000원 자산 잡아야겠구나. 그거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소모품을 5만 원이라고 자산 잡았기 때문에 얼마를 줄여야겠습니까? 자산 감소를 35,000원 해야겠죠? 35,000원 자산 감소한 것만큼 뭐 적으면 돼요? 소모품 B에서 비용 잡는 거죠, 비용. 그럼 결과적으로 자산은 얼마 남아요? 15,000원 남을 거 아니에요, 차변에. 비용 이만큼 잡히고.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거? 이쪽 보세요. 만약에 처음에 비용 잡았다면 비용을 5만 원 잡았는데 5만 원 다 잡으면 안 되죠? 얼마만 잡아야 돼요? 3만 5천 원만 잡아야 되잖아요. 그 얼마를 줄여야 돼요? 소모품 B. 비용 감소에 비용 감소 얼마? 3만 5천 원 아니고 15,000원 해야죠. 15,000원. 그래야 3만 5천 원 남죠. 15,000원만큼 뭐 잡으면 돼요? 차변에. 소모품 잡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결과가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해도 2001년에 비용 얼마 잡히는 거예요? 비용? 35,000원 잡히는 거죠. 자산 얼마 남아요? 15,000원 남죠. 이렇게 해도 자산 얼마 잡혔어요? 15,000원 남았죠. 비용 얼마 잡혔어요? 35,000원 잡혔죠. 똑같다니까요. 아까 보험료 얘기한 것도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회계학 공부하실 때 잘 생각할 게 회계학 할 때 이 회계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결과만 같으면 돼요. 그 회계년도 기말에 대차 대조표 만들 거하고 손익계산서 만들 게 똑같으면 돼요. 어떻게 분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다 이해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와 이게 같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기준의 회계 처리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보니까 기말 수정 분기가 좀 달라지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두 개가 똑같다는 거 아시고 그 예제 6번 그렇게 풀어보시고 75페이지에 3번에 이익잉여금 개정 보세요. 이익잉여금.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게 이제 아까 1장에서 단기 순이익이 생겼을 때 제가 이걸로 보내는 게 맞는데 1장에서는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이게. 이익잉여금. 이제 배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집합손익을 마감하면서 자본금으로 보내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장에서 집합손익을 한번 그려봤었는데 이쪽에 85,000원의 수익이 있고 38,000원의 비용이 있던 거 한번 해봤었죠, 우리?
그 수익이 더 크면 뭐 했다고요? 장사? 잘해서 단기 순이익 생겼다 해봤잖아요. 요게 요렇게 생겼을 때 이걸 어디로 보내는 거 배웠냐면 자본금으로 보내는 걸 일장에서 했었고 그때 자본금이 1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얘 마감할 때 똑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 적었죠? 그때 4만 7천 원 적으면서 여기다 4만 7천 원 적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한 분계가 거기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76페이지 XX에서 뭐 이게 4만 7천 원인데 이렇게 해서 장사 잘했을 때 일로 보내는 걸 일장에서 해봤는데 이건 일장에서 우리가 뭘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면 이익, 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거기 분계 밑에 76페이지 거기 중간에 분계 밑에 보세요. 그러나라고 돼 있는 거 밑줄 치세요. 그러나 단기 순손익을 자본금 개정에 대체한다면 자본금 개정 잔액은 원초의 투하 자본과 사업 개시일로부터 결산일까지 벌어들인 이익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원초 투하 자본과 이익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사업 개시일 이후에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이나 새로운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원초 투하 자본과 사업 개시일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 그 분계는 아래와 같다. 뭐 나와 있는데 일단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요. 결국 둘 다 어디 속하는 거냐면 둘 다 자본에 속하는 거예요. 자본에 속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회사가요. 주식회사가요.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면요. 주주한테 뭐 해줘요? 주주한테? 배당해 주는 거 들어봐서 배당? 현금 배당 이런 거 해주거든요. 근데 배당을 해주는데 주주한테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거 알죠? 주주한테 장사 잘한 다음에 배당해 주는데 배당해 줄 때 4만 7천 원 가지고 배당해 줘야 돼요? 120만 원 가지고 배당해 줘야 돼요? 4만 7천 원 가지고 배당해 줘야지 120만 원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상법 배우시면 알아요. 120만 원은 어떤 돈이에요? 이 돈이. 주주가 낸 돈이에요. 주주가 회사 설립하려고 낸 돈을 배당으로 돌려주면 그건 자본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낸 돈 돌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상법에서. 낸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은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원초 투하 자본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벌어들인 이익을 자본금에다 포함시켜 버리면 나중에 계속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나중에 혼동될 거 아니에요. 구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벌어들인 것과 낸 돈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일장에서만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이 4만 7천 원을 일로 못 보낸단 말이에요. 일로.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역시 자본에 속하는 거고. 자본에 속하는 건데 이름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이거 단기순이익 쌓이는 곳인데 얘가 전기월이 처음 설립했다면 제로였겠죠. 벌어들인 이익이 없으니까. 올해 처음 장사해서 4만 7천 원 벌었으면 4만 7천 원이 어디로 간다고요? 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뭘 나타내요? 이제 주주가 낸 돈. 이익잉여금 뭐가 쌓이는 거야 여기? 벌어들인 이익. 배당은 어디서만 해야 돼요? 여기서만 해야 돼요. 이거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익잉여금이랑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자본에 속한다는 거 아시고 계속 할 거예요. 넘어가요. 77페이지 정산표의 이용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정산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어떤 절차 기말 수정분기하고 수정후 시산표 작성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하나의 표로서 보여주는 표예요. 정산표. 근데 이 정산표는 여기서 대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분들은 이걸 해보세요. 한 번쯤.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시험, 뭐 자격시험 보는 거 안 나와요. 정산표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넘어가시고 78페이지 제4절에 종합예제가 있는데 종합예제는요. 내일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 앞으로 가셔서 우리가 스킵했던 것들을 좀 해야 돼요. 61페이지 상품 계정의 분할. 걔가 제일 어려운 건데 상품 계정의 분할. 그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오픈하세요. 받아들일 준비하시고 거기에 상품 계정 분할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걔 보기 전에요. 넘겨서 예제를 먼저 보세요. 64페이지 예제 1번 있는데 상품 계정의 분할.
여러분 예를 공부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 물건을 팔고 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제 1번에 기초상품 재고부터가 나오는데 이쪽에다 좀 적어볼게요. 기초상품 재고라는 건 뭐냐면은 기초재고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은 전년도 그러니까 계속 장사하는 회사가 전년도에 장사하다가 분명히 창고에 기초에 가면 뭐가 남아있겠어요? 팔다가 남은 게 남아있겠죠. 전년도에 다 팔았다면 기초재고가 제로겠지만 전년도에 팔다가 남은 게 있다면 있겠죠 이게? 얼마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8만 원만큼 있다는 게 창고에 가보니까. 별거 아니죠. 창고에 물건이 8만 원만큼 있대요. 안 판 게. 그럼 올해도 장사해야 되니까 물건을 어떻게 해둬야 돼요? 1년 동안. 물건 사와야 되죠. 물건 사오는 걸 우리가 매입한다고 많이 표현해요. 물건 사오는 매입. 근데 거기서 얼마 사왔대요? 40만 원어치를 사왔다고 써있죠. 거기 보시면. 그럼 두 개를 더 해봐요. 48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이 회사의 이거 용어 좀 알아두세요. 이거를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판매 가능 상품이란 건 뭐 대단한 표현이 아니고 이 회사가 올해 판매할 수 있는 전체 물건은 총 얼마? 48만 원밖에 없어요. 더 이상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맞아요? 그럼 이 회사가 얼마나 물건 팔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어디 가보면 되냐면요. 기말에 어디 가보면 될까요? 창고에 가보면 돼요. 창고에. 창고에 가봤더니 물건이 없더라. 그냥 이렇게 가정이에요. 책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창고에 가봤더니 물건이 없어요. 그럼 얼마 판 거예요? 48만 원 판 거죠? 물건을. 맞아요?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 원가라고 불러요.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에 대응되는 게 뭐였죠? 매출 원가에 대응되는 게? 매출액이라는 게 있었죠? 그 매출액이라는 건 이 물건을 어떻게 한 금액이에요? 판매한 금액이죠.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이 회사가 물건을 구입한 금액이고요. 구입한 금액. 거기 얼마에 팔았는지 써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이거는 구입한 금액. 그러니까 그 판매한 금액에서 얘 빼면 그게 이제 이익이겠죠. 이익. 맞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말에 재고가 얼마래요? 재고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이거 제로가 아니라 얼마 남아있대 창고에 가보니까 15만 원만큼 남아있대죠. 그만큼 안 판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았겠어요? 아니, 얼마 팔았겠어요? 그러면 33만 원만큼 팔았겠죠. 이 매출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매출원가는 굉장히 쉬워요. 매출원가라는 공식은 기초에 있던 물건 금액, 구입한 금액, 단기에 구입한 물건의 총 금액, 매입, 더한 거에서 뭐 빼면 돼요? 안 팔린 거 빼면 되죠. 안 팔린 거 빼면 팔린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공식은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 매출원가거든요.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데 이거를 이제 이 금액을 분계를 통해서 장부 기록을 통해서 해보려고 이거를 그럼 좀 어려워요. 처음에 좀 이해하기가. 그래서 그걸 같이 해보려고요. 이 예제 가지고 예제 1번을 보세요. 보시고 이제 이쪽에다 할게요. 먼저 같이 하세요. 거기 기초재고가 8만 원만큼 있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장부를 좀 그려보면 기초에 상품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상품이란 계정 자산인데 이 자산의 계정에 뭐가 있는 거죠? 이 자산에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 2월이 있다는 거. 전기 2월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물건이 8만 원만큼 있다. 전기 2월. 아니, 기초재고가 있다는 건 전년도에 남은 물건이 있고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이거? 그 다음 물건 매입했을 때 개체를 해볼게요. 매입시. 차변 대변에 해보세요. 거기 매입했을 때. 물건 샀을 때 현금 얼마 나가요? 현금이 15만 원. 상품이 얼마예요? 40만 원. 증가. 외상으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25만 원. 뭐가 돼요? 매입 채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물건 팔았을 때 매출 시. 매출 시 회계 처리해 보면은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30만 원.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예요? 매출이 아니라 이건 좀 이따 할 얘기고, 우리 1장에서 배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1장에서 배웠을 때 상품을 없앴죠? 자산의 감소. 자산이 얼마 없었어요? 상품이 33만 원 없어졌고, 그 다음 외상으로 한 금액이, 외상으로 한 게 매출 채권이 20만 원이죠? 맞아요? 자산의 증가. 얼마 이익 났어요? 17만 원 이익 나서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했던 게 우리가 몇 장에서 한 거예요? 1장에서 이렇게 했죠, 우리? 연습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 전기하면 되죠. 전기하려면 이 계정 과목 다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계정 과목은 상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과 상품이라는 계정만 여기다 쓰고요.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우리 나머지도 다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책도 그렇게 돼 있는데, 상품 매출 이익만 만들어 봐요. 상품 매출 이익 수익이고요. 전기해 볼게요. 전기해 보시면 상품이 얼마만큼 증가해서 차변에 40만 원 여기. 그 다음에 상품이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33만 원 감소했죠? 적는 거예요, 전기.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17만 원만큼 생겼죠? 나머지는 전기 안 했어요. 생략. 원래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종합 문제 풀 땐 다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언제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기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기말이 되면 아까 결산을 하죠. 아까 결산할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수정전 시산표라는 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었어요. 양쪽 똑같을 텐데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계정 과목만 적어요. 관심 있는 게 자산 중에는 나머지 생략하고요. 관심 있는 게 뭐라고요? 상품이 상품. 상품이 자산 맞죠? 얼마예요? 확인해 보세요. 얼마인지. 그럼 대변에도 여러 가지 적어야 되는데 관심 있는 게 상품 매출 이익밖에 없어서 나머지 생략했어요. 다 적으면 같아야 돼요. 상품 얼마입니까 여기? 저기 얼마예요? 저기 있잖아요. 15만 원. 저기 보세요. 잔액 얼마인지. 여긴 얼마예요? 17만 원. 나머지 다 생략했어요. 생략한 걸 불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돼요? 자, 이렇게 수정전 시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말에? 기말, 뭐 수정분계라는 게 있다 그랬죠? 기말 수정분계. 이거 왜 하는지는 얘기했어요. 기말 수정분계를 하고 나면 만드는 게 뭐였죠? 수정 후 시산표가 있었죠. 수정 후 시산표. 근데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양쪽은 똑같을 거예요. 만들면. 얘는 결국에 쪼개가지고 뭘 만들었죠?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문제에서 관심 있는 게 상품하고요. 상품 매출이익이 관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상품 매출이익이 관심 있는데 문제는 상품이라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품은 대차 대조표로 가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상품 매출이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로. 그러면 상품이 대차 대조표로 갈 거면 지금은 기말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겠어요? 대차 대조표로 갈 때. 그러니까 기초가 들어가야겠어요? 기말이 들어가야겠어요? 여기 그 들어간 금액이. 기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맞죠? 상품 매출이익이 올해 손익계산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판매한 금액이 가야겠죠? 얼마예요? 이 문제에서. 17만 원 맞거든요. 17만 원. 이익 난 게.
그러면 얘는 손익계산서로 보낼 거고 얘는 대차들표로 보낼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수정전 시산표랑 비교해 보니까 이 모양과 제가 어때요? 보니까 눈으로 비교해 보시면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상품 금액 똑같고 상품 매출 금액 똑같고. 그러면 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기말 수정 문제는 안 해도 돼요. 다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말 수정 문제는 필요해서 하는 거지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그대로 두면 되는 게 이게 1장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배운 걸로 이렇게 하면은 할만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 배울 거거든요, 지금부터. 근데 이 1장에서 배운 방법 있죠, 지금 한 거는. 이건 결정적인 단점이 두 가지 있어요. 이 방법은 결정적으로 이 방법을 우리가 안 하게 돼요, 앞으로. 이 방법을 안 하게 되는데 이걸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 보니까 거기 중간에 상품 매입 시 회계 처리와 매출 시 회계 처리 나와 있죠? 분계 나와 있죠, 거기. 그 분계 바로 밑에 보세요. 분계 바로 밑에 보시면 그러나 상품 매매와 관해서 위와 같이 기록한다면 단기 상품 매출 이익만을 알 수 있을 뿐 단기 상품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관한 내용을 모르게 된다.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1번 쓰세요.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의 단점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모르는 게 되는데 이 방법이 여러분 이 문제 잘 보시면 이 문제가 이 회사가 1년 동안 물건 판매한 판매 금액이 얼마냐면 이 금액이고요. 그 물건 판 거의 원가가 33만 원이에요. 이 문제가. 그래서 빼보면 17만 원만큼 이익 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이 17만 원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우리가 1장에서 회계 처리한 것처럼 하니까 매출 총 이익은 나오죠.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근데 매출액이 얼마인지 하고 매출원가가 얼마인지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이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정보예요, 이게. 그 회사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그거의 원가가 얼마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1장에서 배운 것처럼 회계 처리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럼 처음부터 이게 나오는 걸로 하지 왜 안 나오는 걸로 했다가 이거 귀찮게 또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버리면 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방법이 그래도 쉽거든요. 자산부채 감소로 해가지고 이익이 생기는 걸 쉽게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매출이란 계정 과목과 다른 계정 과목 쓰게 되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저렇게 해본 거고요. 저게 저런 단점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거기 계속 읽어보니까 또한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므로 불편한 점이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물건 구입했을 때 우리가 4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럼 이 40만 원이라고 기록하는 거는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이 40만 원 아는 거는. 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물건에 구입한 금액은 알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쉽죠. 그때 거래한 가격이죠. 거래한 가격. 내가 물건 돈 주고 사온 가격. 그러니까 이 금액은 되게 쉽죠. 물건 팔았을 때요. 우리가 판매할 때 판매하는 금액 있잖아요. 50만 원. 판매하는 금액은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내가 파는 금액이니까. 그때 알잖아요. 근데 그 판매한 물건이 과거에 얼마에 샀던 거였는지 확인하는 건 이 문제에선 주어져 있으니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냐면은 SK나 SK정유나 뭐 우리 또 뭐 있죠? 뭐 현대오일뱅크나 이런 정유회사들 보세요. 정유회사들이 뭘 사다 팔아요? 석유 사다 파는데 석유라는 게 사올 때마다 다른가요? 우리 석유가 구입할 때마다 모양이 달라요? 아니죠. 똑같은 석유죠. 판매할 때 다 똑같이 파는데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어때요?
다 조금 다르죠, 그게. 석유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마다 석유 가격이 다른데 주유소에서 석유 팔 때요. 그 눈에 보여요? 그게 언제 얼마에 사왔던 석유인지? 안 보이죠? 근데 구입할 때 구입하는 가격은 분명하죠. 구입할 때 가격이니까. 주유소에서 팔 때 판매하는 가격도 분명하죠. 그때 파는 가격이니까. 근데 그 판매하는 석유가 얼마에 샀던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알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이 얼마에 구입했던 건지는 다 쫓아가 봐야 돼요. 근데 석유 같은 건 쫓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꼬리표가 달려서 석유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입한 가격 확인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 풀면 쉬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했을 때 구입한 가격 아는 거, 판매할 때 판매한 가격 아는 건 쉽지만 그 물건이 얼마에 구입했던 건지는 쫓아가기가 힘들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기가 힘들어요.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그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귀찮아서.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점 때문에 우리가 일장에서 배운 방법은 이제 안 해요. 이 상품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62페이지 보시면 상품 계정의 분할이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단기 상품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상품 계정을 상품 계정, 매입 계정, 매출 계정, 세 계정으로 분할한다. 이를 3분법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밑줄을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법을 하는 게 이 두 가지 단점 때문에 한다는 걸 먼저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일장에서 한 방법대로 하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얼마짜리였는지 확인해야 되는구나. 되게 귀찮구나. 이거에 좀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일장에서 한 방법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일장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와 물건을 팔 때 이 상품을 항상 어디에만 기록했냐면 상품 이렇게 기록했죠. 물건을 구입할 때도 상품의 자산의 증가, 물건을 팔 때도 상품의 감소. 그러니까 항상 상품이란 것밖에 안 썼죠. 이렇게 상품.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기록을 할 때 상품이라는 이 계정 과목 하나 가지고 다 해보려고 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쪼개자. 얘만 쓰지 말고요.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보자. 매출, 매입. 이걸 쓰자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매출이나 매입이란 계정 과목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매출이란 매입이란 계정 과목을 총 계정 원장에 만들자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매출은 어디 속하냐면요. 수익에 속해요. 매입은 어디 속하는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을 만들재요. 총 계정 원장에.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기록을 할 때 상품만 쓰지 말고 매입이나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쓰자. 이렇게 세 개로 해보자. 기록을 세 개로. 이렇게 하는 거 세 개로 쪼갠다 그래가지고 3분법이다. 뭐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3분법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이런 계정 과목을 써보재요. 한번 써볼게요. 같이. 이런 계정 과목을 쓰기로 했으면 여기 물건을 매입했을 때 아까는 현금 나가는 건 맞고요. 매입 채무까지 맞는데 자산의 증가에서 상품 썼죠. 이렇게. 매입이란 계정 과목을 쓰기로 약속했으면 회사가 상품을 안 써요. 여기다가. 매입을 써요. 매입.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결과가 똑같으면 되니까. 매입을 쓰니까 상품에 40만 원이 안 가겠죠. 그 대신 매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차변으로 40만 원이 가겠죠. 매입이란 계정 과목 차변으로 40만 원.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매입이라고. 그래서 매입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 회사가 1년 동안 어떤 뭐 한 거? 물건 구입한 금액, 상품을 구입한 금액이 기록이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같이. 그 다음 매출 보세요. 물건을 50만 원에 팔았죠. 그럼 아까는 상품이란 자산의 감소를 적고 상품 매출 이익 적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 해요. 복잡하게 안 하고요. 상품을 팔았을 때는 매출만 적어요. 매출 대변에다가 두 개 더 하니까 얼마예요? 50만 원. 이렇게 해보세요. 매출. 그럼 매출이란 수익이 대변에 얼마 잡혀요?
50만 원 잡혀.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먼저 두 번째 단점이 해결이 됐어요, 일단. 이렇게 물건을 팔았을 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잡다 보니까 일단은 뭘 확인 안 해도 돼요. 뭘? 이 물건 얼마짜리였는지 확인 안 해도 되잖아요. 원가를 확인 안 해도 돼요. 판매한 금액만 기록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 일단 좋죠. 일단 편하잖아요. 기중의 회계 처리가. 기중의 회계 처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기중의 회계 처리가 편해져요. 매출 잡았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걸 전기 다 했죠, 우리?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상품. 상품이 얼마입니까, 보니까? 8만 원으로 그대로 있죠? 아까는 막 변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과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로 약속을 했으면, 물건을 구입했을 땐 매입해줬고, 물건을 팔았을 때는, 상품을 팔았을 땐 매출해줬기 때문에, 기중에는 뭘 안 건드려요? 상품을 안 건드리죠? 상품을 안 건드리니까 상품은 어떤 금액으로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기초 금액으로 그대로 있죠,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이 방법을 하면. 이런 방법을 배워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수정전 시산표. 여기에 상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15만 원이었는데. 여기가 8만 원 되겠죠, 여기가. 저기 보세요, 8만 원. 그 대신 뭐가 생겨요? 그 대신 여기. 매입이 생기죠, 매입. 얼마 생겨요, 매입이? 40만 원 생겨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이익이란 게 안 생기죠. 그 대신 뭐가 생겼어요? 매출이 생겨요. 50만 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나머지는 생략했어요. 요거만 관심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잘 보시면, 여기까지 했으면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뭐가 나와요? 매출이 나오죠, 매출. 매출이 얼마인지. 그럼 손익계산서로 갈 때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알았잖아, 이제. 이제 뭘 알아야 돼, 이거 알려면? 매출 원가를 알아야죠, 매출 원가를. 응? 매출 원가를 알아야 손익계산서를 만들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보니까 여기는 매출은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나와요? 매출 원가가 안 나오죠. 매입이 나죠, 매입. 이 매입이라고 하는 건 매출에 대응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매출은 올해 판매한 물건의 판매 금액이죠. 얘는 뭐예요? 올해 구입한 물건의 구입 금액이에요. 판매한 물건의 구입 금액이 아니고, 매출 원가라는 건 뭐예요? 판매한 물건의 구입 금액이에요. 판매한 물건의 구입 금액? 매입은 뭐라고요? 구입한 물건의 구입 금액이고, 올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판매한 물건에 대응하는 구입한 금액을 알고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매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수정후 시산표예요. 수정후 시산표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대처표를 만들 건데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매출은 알았어요. 50만 원이라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품이라는 건 대차표로 갈 건데 기초금액이어야 돼, 기말금액이어야 돼요. 기말금액이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얼마여야 돼요? 15만 원이어야 되죠. 아까처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매출? 원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용이거든요.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매출원가 비용. 매출원가가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액도 알아요, 우리? 33만 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돼요? 17만 원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이 매출과 매출원가는 어디로 보낼 겁니까, 우리가? 손익 계산서로 보낼 거예요. 손익 계산서. 상품은 어디로 보낼 거예요? 대차 대조표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후 시산표에 가면은 상품은 기말금액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동의하세요? 기말금액? 그 다음에 이 매출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매출은 50만 원을 알고 있는데 매출원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매출원가를. 그래야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보낼 것 같거든요, 수익과 비용. 그래야 빼면 매출총익 17만 원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수정전 시산표를 보니까 얘가 얼마로 돼 있어요? 8만 원으로 돼 있죠. 얘는 매입이라고 돼 있고 얘는 괜찮죠. 얘는 원하는 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장처럼 했을 때는 얘가 필요했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얘가 필요 없었잖아요. 아까는. 왜냐하면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직 안 됐죠.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매출 원가로. 얘는요. 기말금액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말 수정분계가 필요해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기말 수정분계 하는 거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발생주의 때문에 하는 건데 발생주의에 따라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대응시키려면 이런 방법을 해줘야 된다는 기말 수정분계를. 그래서 지금부터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렵죠, 처음에. 차변과 대변의 분계를 3번 해야 되는데 이걸 또 하면 막 되게 어려워. 이거 왜 하는 건지 막 또 외워야 되는지 막 이렇게 하는데 외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 기말 수정 분계 하기 전까지는 요 상태잖아요. 요 상태. 요 상태라는 거는 총계정 원장에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죠. 그럼 총계정 원장에 상품이 있고 매입이 있고 매출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여기 뭐가? 매출원가라는 게 없죠. 매출원가.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이 없었어요. 여기. 그리고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은 뭐라고요? 비용인데요. 이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을 언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말에 만드는 거예요. 기말에. 그럼 매출원가라는 이 계정 과목은 비용인데 이 계정 과목의 여기 금액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용으로서 이 차변에. 우리 알고 있잖아요. 금액 얼마인지. 33만 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33만 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33만 원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하면 나온다면서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가 얼마예요? 8만 원이고 단기 매입이 얼마예요? 40만 원이고 두 개 더한 다음에 얼마 빼면 돼요? 15만 원 빼면 되죠. 그게 아까 매출원가에서 공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33만 원.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에서 기초재고 적고 단기 매입 적고 기말재고 빼가지고 빼면 잔액이 33만 원 나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게 이 기말 수정 분계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할 테니까 잘 쫓아오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싶냐면은 여기다가 기초재고 금액을 적고 싶어요. 기초재고. 단기 매입도 적고요. 기말재고를 빼고 싶거든요. 기초재고를 여기다 적으려고 하니까 기초재고 금액 어디 있어요, 저기? 저기 상품에 8만 원 있죠? 저 8만 원을 여기다 적고 싶은 거예요. 8만 원을. 그럼 8만 원을 여기다 옮겨 적으려면 뭐 해야 여기다 적을 수 있어요? 분계를 해야 전개할 수 있잖아요. 분계를 해야. 그럼 분계를 해야 전개하는데 저기 보시면 상품이 차변에 8만 원 있으니까 절로 보내려면 어느 쪽에 적어야 돼? 상품 계정? 상품 계정 대변에 적어야 제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품이 감소하면서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기초 물건은 다 팔렸다. 매출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비용. 이런 분계를 했어요. 그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에요.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인데 이렇게 분계한 다음에 전기해 볼게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대변에 얼마 적으라고요? 8만 원.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 차변에 얼마 적으라고요? 8만 원. 그대로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어디에? 대변에 얼마 적어요? 8만 원.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 어디에? 차변에 얼마 적어요? 8만 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제가 얼마 됐어요? 제로 됐죠? 그래서 여기 8만 원 생겼죠?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냐면 단기 구입한 물건 금액을 여기다 갖다 적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뭐 만들기 위해서? 매출원가 만들려고. 올해 물건 얼마나 팔았는지 그거 기말에 만들려고요. 여기다 매입 금액을 갖다 적고 싶어요. 이렇게 물건. 저 공식에 따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공식에 따라서.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 그러면 매입이 얼마예요 지금? 40만 원이니까 그걸 적으려면 뭐부터 해줘야 돼? 전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전기하려고 하니까 매입 계정 어디에 적어야 돼? 매입 계정? 매입 계정 대변에 적어야죠. 대변에. 대변에 적어야 되죠. 저기. 그 다음 매출원가 계정 차변에 적어요. 이렇게. 그럼 전기해 볼게요. 전기하면 매입 계정 어디에? 대변에 40만 원. 매출원가 계정 어디에? 차변에 40만 원이에요. 갖다 해볼게요. 여기다 얼마 적어요? 40만 원 적어요. 그럼 얘 얼마 됐어요? 제로 됐죠? 마감한 거예요. 여기 얼마 적어요? 40만 원. 그럼 매출원가 계정 이쪽에 얼마가 모여요? 48만 원이 모이죠? 이게 우리 아까 뭐라고 불렀죠? 이걸 판매 가능 상품.
이 회사가 기말연재, 기말재고가 제로라면 매출원가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48만 원이라 다 팔렸으니까. 근데 다 팔리지 않았죠? 얼마가 남았어요? 15만 원이 남았죠. 그럼 여기서 15만 원 빼야 팔린 거죠. 여기다가 기말재고 적어야 이게 빠지겠죠 이게. 또 기말재고는 아직 안 팔린 거니까 여기 보세요. 상품이 기말에 제로 아니잖아요. 얼마가 돼야 돼요? 15만 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액을 빼서 저기다 갖다 적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분기해봐요. 차변에 뭘 적어요? 기말 상품 15만 원 잡아야 된다. 매출원가가 다 팔린 게 아니니까 15만 원 뺀다. 이렇게 분기를 해요. 전기해 볼게요 이거.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어디에? 차변에 얼마 적어요? 15만 원.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 어디에? 대변에 얼마? 15만 원. 갖다 적어 볼게요. 전기. 여기다 얼마 적어요? 15만 원. 여기다 얼마 적어요? 15만 원. 다 했거든요. 이 끝인데 상품 얼마 됐어요? 상품 15만 원. 매입 얼마 됐어요? 제로. 매출 얼마 됐어요? 그대로 50만 원. 매출원가 얼마 됐어요? 빼보니까 33만 원. 요 세 가지 분계를 하니까 우리가 원한 게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이거. 상품은 기말 금액이 되고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기말 수정 분계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매출원가 찾고 상품을 기말 금액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배운 거냐면 1장에서 배운 것처럼 하니까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 없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단점이 매출액을 모르고 매출액 모르고 매출원가 모르니까 그 방법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해보자 해서 기중에 기록할 때 뭘 썼어요? 매출과 매입이란 계정 과목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게 수정전시산표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한번 하는 거다 기말에?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고 기말에 뭘 찾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찾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면 1년 동안은 내가 물건 팔았을 때 얼마짜리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 한 번만 하면 돼요. 기말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기말에 내가 1년 동안 물건 판 게 얼마짜리였는지는 기말에 한 번 매출 원가 찾으면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좀 다시 한 번만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가정이 기초에 있던 물건이나 단기 구입한 물건이나 다 뭐 했다고 봐요 일단? 팔렸다고 봐요. 팔렸다고 보면 다 비용이죠. 팔렸다고 보면 다 비용인데 다 팔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안 팔린 것만큼 비용 줄이고요. 자산 잡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 됐어요? 개념이 다시 기초에 있던 물건이나 단기 구입한 물건이나 일단 뭐 했어요? 다 팔렸어요. 다 팔렸다고 보면 다 비용이잖아요. 원래 상품 팔았으면. 그런데 기말에 남았잖아요. 남은 것만큼 비용 아니죠. 자산. 뭐랑 똑같냐면 아까 소모품 있죠. 소모품을 처음에 샀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있었어요? 아까 소모품 B 잡는 거 있어요. 소모품 B 비용 잡는 거. 그런 다음에 기말에 가서 뭐 했죠? 안 팔린 거 줄이고 자산 잡았죠? 똑같은 거잖아요. 소모품이라는 게 안 썼을 때 자산 계정 과목이 뭐예요? 소모품이고요. 소모품을 썼을 때 비용 계정 과목은 소모품 B예요. 상품이라는 건 안 썼을 때 자산이 상품이고요. 팔렸을 때 쓰는 비용 계정 과목이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 됐어요? 여기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기중에 회계 처리할 때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뭐예요? 자산이죠.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뭐예요? 수익이에요.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은 뭐예요? 비용이거든요. 그럼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은 뭐예요? 상품은 자산 맞아요. 매출은 수익 맞거든요. 매출원가 비용이에요. 매입은 뭐예요? 매입을 처음 해보시면 차변에 왔죠. 차변에. 차변에 왔으면 뭐 아니면 뭐예요? 자산 아니면 비용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얘를 뭐로 볼 거냐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얘는 좀 애매한 건데 잘 보면 처음에 구입했을 때 아직 안 팔았죠. 아직 안 팔았으면 뭐로 보는 게 맞아요? 자산으로 봤다가 나중에 팔리면 비용 봐야겠죠. 아니 아까 소모품도 소모품 처음 샀을 땐 자산이 맞는데 써버리고 나면 비용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얘도 처음에 샀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매입이라고 하는 건 애매한 게 이건 구입한 물건 금액이죠. 이 구입한 금액 중에는 그 회계연도에 팔린 게 있을 거고 기말년제 남는 게 있겠죠. 그럼 이 매입 중에 팔린 거는 뭐로 가겠습니까? 매입 중에 팔린 건 매출원가로 가죠. 결국 비용으로. 매입 중에 안 팔린 게 어디로 가겠어요? 자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은 기중에 발생하는데 얘는 기중에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중에서 팔린 건 비용으로 갈 거고요. 이 중에서 안 팔린 건 자산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계정 과목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맞아요? 그럼 얘가 자산이 맞을 것 같아요? 비용이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정답은 없는 건데 우리 대부분 비용으로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1년 동안 구입한 물건 중에 대부분이 팔리겠어요? 대부분이 남겠어요? 1년 동안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 상품 중에 대부분이 매출원가로 가겠어요? 대부분이 상품으로 가겠어요? 대부분이 매출원가로 가죠. 대부분이. 1년 동안 구입한 것 중에 대부분이 팔리지 대부분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장사하면 1년 동안 대부분 팔고 기말에 조금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이라는 건 대부분 뭐로 간다? 비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봐요. 공부하실 때 보면. 근데 성격이 중간적인 거예요. 팔리면 비용이고 안 팔리면 자산이고. 됐죠? 그래서 매입은 분류하실 때 비용으로 하세요. 공부하실 때는. 넘어가시고 65페이지에 감가상각이 있는데 걔 보기 전에요.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173페이지 보세요. 173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 거기 상품 계정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제 1번 보시고요. 1법과 2법이 있는데 지금 배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73페이지. 1법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품 계정을 상품과 매입, 매출 3개로 쪼갠다 그랬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한 거라는 거 알겠죠? 2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품 계정을 상품 계정과 매출 계정 2개로 분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1법에다가 교과서에서 많이 쓰이는 거다 이렇게 써놓고요. 2법에다가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보시면 1법이라는 게 매입을 쓰는 거고요. 2법이라는 게 뭐를 안 써요 보니까. 매입을 안 쓰죠. 다른 건 똑같은데. 매입이 없잖아요.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그 밑에 예제 1번을 보시면 기초재고 8만원, 매입이 40만원, 매출이 50만원, 기말재고가 15만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풀었던 문제랑 어때요? 똑같아요. 판매비가 있는데 그건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똑같아요. 거기 1법 있어요. 1법 보세요. 1법 보시면 매입 잡혔다가 매출 잡혔다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정전 시산표가 나오는데 그게 이거랑 똑같은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랑 똑같은지. 판매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추가된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확인하세요. 174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말 수정 문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거랑 똑같은지 확인하실래요? 지웠던 거랑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죠? 그런 다음에 수정후 시산표 보세요. 수정후 시산표가 얘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 판매비 빼고 나머지 똑같죠? 그래서 그 1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맞죠? 그럼 제가 지금 2법만 해드릴게요. 2법 실무적으로 하는 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2법을 보시면 별거 아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더 쉬워요 이게. 2법은 뭐를 쓰지 말자고요? 매입을 쓰지 말재요. 매출은 쓰고요. 매출은 써야 돼요. 매입을 쓰지 말재요. 매입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뭐 별거 아닌데. 잘 보세요 여기. 물건을 구입했을 때 매입을 못 쓰죠 그러면. 여기 물건 구입했을 때 아까 매입 썼었는데 매입을 이제 못 쓰잖아요. 뭘 써야겠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써야 돼요. 매입이 없으니까. 상품을 쓰니까 여기 상품이 적혀요.
40만 원만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50만 원만큼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매출 50만 원. 여기 50만 원 적히죠? 똑같아요. 이것만 달라져, 이것만. 매입을 상품으로.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매입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제 매입이 없잖아요. 매입이 없는 대신에 뭐가 바뀌었어요? 상품이 8만 원이 아니죠? 저 얼마에 보니까. 48만 원이죠. 매입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맞아요? 이건 똑같아요. 그럼 역시 뭐가 없어요, 보니까. 매출원가가 없죠. 상품이 또 기말 금액이 아니죠, 보니까. 아니, 지금 뭐 한 거냐면 매입을 안 쓰고 상품을 써본 것 뿐이에요. 매입 계정 안 쓰고.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얘가 얼마 돼야 돼요. 여기 전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5만 원. 그 대신 뭐가 생겨야 돼요? 매출, 원가가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는 더 쉬워요. 아주. 얘는 분기 한 번만 하면 돼, 기말에. 자, 이 기말 수정 분기를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려고요? 저렇게 바꾸려고, 저 옆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상품을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15만 원. 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48만 원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판매할 수 전체 금액이죠? 팔린 것만큼 빼면 기말 금액이 되겠죠? 팔린 게 얼마예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 33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얼마 적으면 돼요? 상품을 얼마 줄이면 돼요? 대변에? 33만 원 줄이면 되죠, 이렇게. 그럼 33만 원만큼 차변에 뭐 적으면 돼요? 매출원가 적어야죠. 비용.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비용 잡는 거예요. 얘 전기해 볼게요, 전기. 전기에 보면 여기 얼마 들어가요? 33만 원 들어가니까 얘가 잔액이 얼마가 돼요? 15만 원 되죠? 여기 얼마 적혀요? 33만 원 적히죠, 이렇게. 다 끝났어요, 이게.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보세요, 나왔나 안 나왔나.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한 방법으로 하나, 아까 했던 걸로 하나, 같아요, 달라요, 결과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계학이라는 건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분계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결과만 똑같으면 똑같다고 얘기해요.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거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래서 1법과 2법을 다 해보셔야 돼요. 둘 다. 다 잘해야 되고요. 지금 배운 게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쉽잖아요, 이게. 매입 쓰는 게 교과서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매입 쓰는 걸 교과서에서 많이 쓰이는 건 이유는 매입을 구분해야 더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 방법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를 잘 비교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 감가상각이 나오는데 오늘 감가상각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뭐 다른 것들 좀 천천히 하느라고 감가상각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돼서요. 내일 오시면 거기 제2절에 감가상각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요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78페이지에 제4절에 종합예제를 해야 돼요. 종합예제. 그래서 종합예제를 푸는데 종합예제 1번을 집에 가서 좀 보고 오세요. 내일 그 문제 풀 거니까. 근데 이렇게 잘 보시면 기초에 1월 1일 날 대차지표가 주어져 있죠. 걔가 뭐랑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처음 설립했다 이랬죠. 근데 기초에 대차지표가 주어졌다는 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일 오시면 이 문제를 풀 거고 그러면 2장이 끝나요. 연습 문제 하나만 할 거고 2장 끝나면 내일 3장과 4장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3장, 4장. 거기 별로 할 게 없어서 빨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2장까지가 중요하니까요. 집에 가셔서 2장까지 복습 잘 하시고 모르시는 거 내일 오셔서 꼭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